안녕하세요. 딱 걸린 상한가 주식 딱상주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 뉴욕의 관심은 다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다시 한번 이 기술주들과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은 통화 정책이나 대외 변수보다는 이제는 시장에 진짜 찍히는 숫자들에 좀 집중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제 하이닉스가 ADR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11시 30분에 개장을 하자마자 상장을 할까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눈 빠지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에서보다 35만 원 정도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겁니다. 나스닥 첫날 13%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굉장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이제 빅 이벤트를 지나면서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봐야 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신호탄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1시간 동안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배 소장님, 박재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 한 주 진짜 변동성 막 엄청 컸잖아요. 네, 뭐 거의 카센터예요.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한 주에 5번 왔거든요. 이번 주에. 진짜 너무나 피로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니, 답답하게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또 금요일은 또 이게 저점이 만들어지나 뭐 이렇게 또 희망도 품어보면서 네.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에 좀 수급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5월 27일 날 개별 종목 ETF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사이드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수 5% 이상 등락폭이 생기면은 이제 선물 매매를 중지하는 그런 거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이제 스킵 브레이크. 사실 한 40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해오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이렇게 자주 걸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서킷 경험도 사실 잘 없으시죠, 그죠? 없죠. 몇 번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근 장세. 최근에 보면 코로나 이제 급락 때 이때 좀 발생이 됐고 뭐 엄청난 전쟁이나 뭐 이런 큰 사건들이 나올 때 완전히 뭐 죽게 뭐 살기다 하는 그런 시장에서 나오는 스킵 브레이크인데 지금은 조금 시장이 움직이면 스킵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계속 이럴 그렇죠. 당분간은? 계속 이렇다고 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니까 이 투자 심리는 자동적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동성이란 자체는 사실은 이 말이 변동성이지 위험이에요. 하루에 뭐 한 2, 3%씩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종목들은 더 크게 떨어지고 더 크게 오르니까 이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스킵 브레이크, 사이드카가 이렇게 자주 걸린다고 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이걸 변동성이 또 뭐 어떻게 작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개별 종목 ETF 상장 잘못했다. 세상에 나와야 하지 말아야 할 그렇지, 것이 나왔다. 그렇지. 약간.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상패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상패를 시키고자 하면 좋겠다는 내 마음이지만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ETF 레버리지 2배짜리에 무지 물려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자금도 있는데 그걸 네. 갑자기 상폐한다고 하면 그렇죠. 신뢰성 그래서 훼손에도 예. 상패를 갑자기 하기도 좀 곤란하고 해서 이제 또 문턱을 좀 높이자 해서 자금을 갖다가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전문 투자자들만 하겠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데
뭐니 해도 뭐 또 그렇게 올리면은 또 소외감 느끼는 투자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돈 뭔가, 없다고 무시하나? 네.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있겠죠. 제동 장치를 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문턱을 좀 높인다든지.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다 이게 사실은 외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금을 조금 이렇게 줄여보고자 한국 시장에도 탄력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보자 한 게 개별 종목 ETF 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하이닉스 ADR을 상장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이제 뭐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서약개미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하이닉스 다 매매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근데 우리가 쭉 변동성이 큰 시장을 살아왔잖아요. 보니까 뭐 ELW 마찬가지고 처음에 한국 시장 선물 옵션 시청자님들 이거 아마 연세가 좀 되시는 분은 아실 거고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 잘 모르실 건데 한국의 선물 옵션 시장이 세계 최고의 거래 대금 큰 시장 1등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 초기에.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떤 제재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조금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이제 시장이 좀 지나가면서 또 시장 자체의 정화 작업이라든가 이 받아들이는 어떤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숙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굉장히 뭐 어려운 어떤 기술도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 근데 변동성도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삼성전자 3% 오르면 와 삼성전자 상갔네 이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20% 15%씩 막 금떡나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움직이면은 우리 심리에 별로 뭐 오늘 이 정도면 괜찮네. 굉장히 큰데도 이런 마음이 이미 익숙해지는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단단해질 거고 시장의 정화작용이 또 일어날 거고 해서 결국 이것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자연스러워진다. 지나가는 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 하는 이야기는 위험이 커졌다 하는 이야기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을 하면 될 것이고 이건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내 손실을 비중이 많을 때는 얼마 선에서 반드시 요것만 손해를 본다는 그 원칙 요것도 또 자기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거든요. 시장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힘들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니까 이럴 때 주식 하루 이틀하고 말 거 아니고 하다 보면 계속 평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번 닦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나온 관계에서 조금 저점이 생기고 테마의 흐름도 조금 이제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어저께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급등할 줄 알았는데 오르다 빠지고 자꾸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에서 힘이 빠지니까 네. 코스닥이나 다른 쪽에 확산이 막 되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뭐 조정이 보이는 것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어떤 기준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코스닥도 한번 잘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나 본인의 원칙을 잘 지키고 코스닥에서도 바닥 따지기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박재 전문가님도 인사 좀 나눠볼게요. 네. 이번 한 주가 뭐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뭐 쉬웠던 적이 언제 있긴 한가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할 말이 없어요. 소장님이 너무 다 하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겹쳐가지고 네. 네, 어, 할 이거 말이 제가 없네요. 할 말 굉장히 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 말 많은 영감이라고 소문 났잖아요. 아니 15분 예상했는데 네.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아, 할 많이 말이 하시라고. 없네요.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전혀. 삐진 줄 너무 알았어요. 좋은 말씀 해주시고 다 옳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사부님이랑 같이 방송 출연하니까 네. 이제 경청하는 자세로 잘 듣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하네요. 네 같이 이제 사부님이랑 근데 하는 건 오랜만에. 얼굴이 되게 조그매진 것 같아요. 그쵸? 시장이 조정을 주는 사이에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얼굴도 조정을 많이 받으시고 조정을 좀 많이 수급도 많이 빠지시고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예.
뭐 오비고 마운자로 이쪽 영향은 아니죠? 오비가 위고비요. 아, 위고비야. 위고비. 네. 예. 어, 오비고. 아, 막 제가 이쪽 주식밖에 부위가 모르는. 이쪽 부위가 살짝 네. 그쪽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아, 중부지방이 좀 네, 있으시구나. 네, 네. 예. 오비그라.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네. 사실 어제 ADR 상장하는 거 SK 하이닉스를 네. 다 지켜보고 잠깐 잤는데 네. 우리 SK 그룹의 회장님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그게 갑자기. 멋지다고요? 네, 주가가 갑자기.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아, 그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생각보다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냥 쏘쏘?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네. 차트를 봤을 때 스페이스 X를 열어보니까 맞아요. 생각만큼은 네.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한국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예. 어제 ADR 상장 때문에 다른 주식들이 그 ADR로 가는 바람에 네.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SK 최태원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모리 효율화 기술 발전으로 HBM 수요 둔화가 우려되고 있었지만 HBM 시장은 위축은 조짐은 전혀 없다. 고객사들은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D램까지 주문 요청을 2배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는 이제 겨우 코스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투톱을 봐야 되나? 반도체를 봐야 되나? 아니면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을 봐야 되나? 성장주를 봐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차트를 돌려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다음 주에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함께 TSMC 실적 그리고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 주는 어떤 종목과 업종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과 섹터에 집중할지 잠시 후에 또 박재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좀 짧게 네.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면서 어떤 구간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10분 예상합니다. 짧게요. 네, 짧게. 짧게 5분 하기 미만. 전에 네, 우리 그 하이닉스 이야기하실 때 네. 최태원 회장님 이야기하실 때 왜 네. 이런 거 좀 못 느꼈어요? 어떤가요? 오, 국뽕. 맞아요. 아, 굉장히 나스- 애국심에 차오른다. 나스닥에 네. 상장을 딱 하고 최태원 회장 다시 봤어요. 맞아요. 그 얼굴 자체가 조금 약간 쌍꼴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재벌 회장님이구나 이렇게 생겼는데 막 I'm just like HBM very well 영어 막 빡빡 쏘는데 네, 네. 반하셨구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예. 발음은 뭐 한국 발음인데도 뭐 발음 뭐 괜찮. 네.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저는 우리 그렇게 소장님도 잘하세요. 이제 그-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실 때 엄청 멋있으세요. 그 누구하고 친구라 그랬죠? 이재용 회장님하고 또 황 사장님이랑. 황 사장님. 예. 황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서 네. 그렇게 또 잘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를 잘 사귀시다. 네. 그러니까 종목들도 잘 사귀어야 된다. 내 친구, 좋은 내 네, 네. 친구. 네. 자 이제 짧게 시장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주가 지수가 22평선을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뭐 큰 조정폭은 아니고요. 견딜 만한 조정폭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조정 이후에 우리가 62평 살짝 여기가 이제 92평선이 있고요. 요 밑에 122평이 있는데 깊이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고 보면은 이제 122평까지는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저점 매수할 자리가 있는 종목들은 또 많고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이 22평선을 깨면은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마
놀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라도 기준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예요. 이걸 못 지키면은 시장이 또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을 해서 고점을 매수하는 상황이 온다 하면은 그때도 코스닥처럼 이렇게 또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22평선이 살아있는 구간만 매매를 해도 충분한 수익이 난다. 근데 22평선을 깨트린 시장을 보면은 꼭 조금 빠지는 게 아니고 크게 빠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하자 하는 거는 22평선이 일단은 이탈을 하면은 주가가 그때부터는 내가 평소에 100만 원씩 사는 종목이라면 10만 원만 사자. 뭐 1000만 원 사는 분은 100만 원만 사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저점이라고 본인이 여기 이 정도 빠졌으면 저점일 거야 하고 또 사잖아요. 이것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항상 보면 데미지를 입는 게 시장 좋다고 막 9천에서 뭐 몰빵을 하거나 이런 분들 지금 손쓸 수 없는 벌써 신용하신 분들은 벌써 틀린 종목도 많고요. 그래서 요것들만 하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줍시다. 자, 22평선을 깬 시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구간만 잘 피하면은 요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가 손해볼 라인은 요 부근에서 요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종목보다는 현금 비중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사람 심리는 달라집니다. 지금쯤 매수를 해볼까? 오늘 해볼까? 조금만 해보고 내일 더 떨어지면 조금 더 할까? 이렇게 매수의 마인드가 살아나는데 자기 종목이 물려버리잖아요. 포기가 됩니다. 포기가 되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시장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주식을 조금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쁘게 보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자꾸 나와요.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비중 조절에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대세 상승, 하락 질곡을 좀 겪고 오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내 계좌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우리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지금 뭐 좀 손실이 났고 이런 분들도 나중에 돈 벌 기회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게 보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자기의 원칙 하나를 이런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꼭 한번 만들어 보자. 꼭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방향성 오늘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이 토요일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중에 이번 주 참 멘탈 흔들리기 쉬웠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잡아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앞서서 성기배 소장님과 곽희희 전문가님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 이강빈 전문가님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중에 대한 어떤 시황에 대한 정보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는 모든 종목 공략하지 않아서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뷰를 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테마맵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여기서 챙겨가실 수 있어요. 무료로 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주식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여러분 편하게 좀 이런 혜택들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재희 전문가님, 요즘 시장을 보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뭘 사야 될까도 잘 모르겠고요. 약간은 무기력해지는 시장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정상적인 차트가 별로 없죠. 네, 네. 그냥 이게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바닥 없이 다 흘러내려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치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시장에 관해서 차트에 관해서 시야가 번쩍 뜨이는 그런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초보분들 시장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오늘 하는 내용을 조금만 집중해서
내 걸로 숙지를 해놓는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요즘 시장에서 매수할 자리는 어디인가? 같은 종목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매수 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종목을 찾는 능력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좋은 종목을 찾는 능력보다는 어디에서 사는지, 왜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는 매수 자리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지지와 저항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내가 주식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손실을 조금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볼 수 있느냐,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방송에서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주가는 이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주가는 지지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상반기 시장이 그러니까 3월부터 7월까지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제가 보시면 불과 몇 달 동안에 이 서킷 브레이커 무려 30번, 그러니까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6회 이렇게 3월부터 7월까지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 지금까지 저희가 겪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흐름이 바로 이런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매수와 매도를 적용을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론만 알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지 보시면 제가 이 종목들은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세 종목 모두. 그렇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장의 흐름과 함께 굉장히 박스권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마찬가지 일정 지지선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마찬가지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 대원전선 굉장히 강했지만 사실은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 박스권 구간이죠. 한양ENG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히든주로 안내해드린 종목 클린룸 관련주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거래량을 터지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역시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지금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지금 보셨듯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트도 만들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자, 이 지지와 저항 차트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제가 어려운 기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지에서는 사고 일정 지지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다는 뜻이죠. 그거를 선을 그으면 지지선이 되고, 반대로 저항선은 일정 저항되는 점에 그으면은 저항선이 되는데, 그걸 잘 이용해서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이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흐름을 반복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하지만 사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박스권이 평생 박스권으로 가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저항을 돌파하면, 그동안 강했던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면 추세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가격대가 되고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굉장히 탄력이 붙죠. 반대로 박스권 굉장히 지지가 되었던 점들을 이탈을 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순간 물량을 줄이거나 손절매를 잡으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돌파와 눌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차트도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할 때 그동안에 매물대가 있었던 정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돌파 매매와 자 중요한 가격대인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 정고점을 지지하는 순간에 눌림목을 매수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릴 건데 자 돌파 매매는 오랫동안 막혀 있던 정고점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면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위쪽에는 매도하려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오면서 탄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 굉장히 매력 있는 매매입니다. 하지만 난 돌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자 돌파 후 정고점을 지지하는 순간 이 순간을 눌림목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전 사례에서 제가 정말 딱 맞는 차트를 한번 준비했으니까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한국콜마인데요. 자, 지지난주죠. 한국콜마인데 보시면은 한국콜마는 제가 실적 성장주로 안내한 이후에 굉장히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보시면은 정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고점대 매물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점이다, 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돌파를 했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어제 차트입니다. 보시면 자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되는 순간에 시점을 보시면 자 그동안 정고점을 강하게 뚫었던 저항대를 지금은 지지로 바뀌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지지를 받고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주 단순하고 쉽게 차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거는 자 정고점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는 종목을 찾고 자 돌파 이후에 정고점을 지지하는 눌림목 차트를 찾는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자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는다. 혹은 짧은 손절매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이 기초 기법 강의들을 오늘 사실 한 번 듣는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두세 번만 반복해서 보시면은 누구나 실전 매매에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사용한 말씀드린 이 자료들은 이 차트와 이 교육 자료들 지지와 저항, 돌파와 눌림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하는 교육방에 제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보시고 실제 차트와 비교해보시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입니다. 오셔서 많이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결국 주식시장은 오래 살아남는 분들이 결국 승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요 제가 설명드린 지지와 저항, 돌파와 눌림 어쩌면 최고의 무기를 하나씩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혼자 공부하시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에서 실전 매매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자료집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히든 종목도 여기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배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종목으로 주셨던 KB금융에 대한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증권이나 금융 쪽은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모습 보였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AS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KB금융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신고가. 최근에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금요일은 반등이 컸지. 월, 화, 수, 목. 뭐 그러니까 사이드카암 걸리고 스킵 브레이크암 걸리고 그런 좀 극심한 변동성의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뭐 크게 오르는 상태는 아니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11% 정도 올랐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손실이 안 나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박재희 전문가님이 뭐 좀 짧게 이렇게 토스를 해줘가지고 결국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어우 내용 좋아요. 지지와 저항. 네, 지지와 네. 저항. 이게 딱 그런 차트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 구간 이제 크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전부터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요거만 봐도 고점 요 대충 이렇게 보면 박스권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저점 매수라든가 또는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하는 순간에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저것을 돌파를 못할 때 내가 손절을 하겠느냐 하면은 비중 자체를 많이 들어가도 돼요. 왜? 내가 손절매로서 큰 손실을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런데 손절을 나는 별로 하기 싫어. 그러면은 눌림목을 다시 시작해서 하면 비중을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처럼 한꺼번에 다 사고 한꺼번에 다 팔고 이런 게 아니고 나누어서 분산해서 사고 하는 것들을 좀 자기 몸에 익히면은 주식이 그렇게까지 막 겁나게 오고 해도 이거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지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자기 손실과 자금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뭐 한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원 손실 나면 100만 원 손실이네 이렇게 하고 치우는데 대신에 뭐 한 200만 원 갖고 있는 분이 100만 원 손실 나면은 그건 반토막이잖아요. 그래서 돈 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키우는 게 좋은데 그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 매매 참 많이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이 딱 와보면요. 이제 워런 버핏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야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물이 빠지면 빤스를 누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죠? 수영복 아니에요? 수영복인가? 네. 하여튼 뭐 그래요. 수영복은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아마 팬티일 거예요. 예. 팬티가 맞는 걸로 알고. 발음이 왜 그러세요? 자꾸 이야기 좀 야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점잖은 남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팬티. 굉장히 도덕적이고 네. 네 그냥 딴쓴 걸로 합시다. 네, 그냥 예, 우리. 그렇게 할게요. 네, 예. 예. 지금 아마 자신이 그걸 좀 느끼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도 오르게 빨간색 입고 오셨어요? 저는 내 보여줄 수도 없고 나오나 그치 참 보여줄 수도 없고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예, 빨간색. 네, 예. 항상 빨간색.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시장이 빨갛게 뭐 미국에 있었으면 파란색 입고 다니겠죠. 미국은 파란색이 오르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런 거 물어보진 않을게요. 제가 그냥 저- 저는 빨간색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예. 그래서 KB금융 이런 것들이 박스권 돌파형도 되지만 이제 눌림목에서도 잡을 수 있고 현재 신고가에 들어오는 종목인데 요 종목들은 뭐 금리 인상이 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은행주들 실적이 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들한테 요거 하나 좀 짧게 한번 안내를 좀 드릴게요. 공짜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테마 맵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막 하락이 나고 이럴 때는 뭐 우리가 무슨 종목이 제일 많이 빠지지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종이 많이 빠지는가는 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 테마, 하락 테마를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테마 맵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 종목을 이렇게 시장이 딱 출발하면은요, 테마별로 분류를 쫙 한눈에 보기 좋게 뭐 30초 안에 쫙 다 나옵니다. 오늘 반도체가 최고 강합니다. 재료가 강합니다. 통신 장비가 강합니다. 이게 사실은 초기에 딱 정해주면은요, 그 순서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들까지도 한꺼번에 지금 1등 종목. 근데 요거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HLB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급락이 나는데, 이런 하락 종목에 대한 무엇이 가장 크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의 클릭을 하나씩 하면은 차트가 이제 옆에 다 떠요. 조정이 가능한 차트가 뜨는데요. 보시면 이런 차트가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가 뜨는데 이제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게 해놨다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차트에 뭐 시가총액 같은 것도 따로 봐야 되고, 뭐 잘 모르니까 또 이 종목이 어떤 테마인지도 또 봐야 되고, 잘 모르는 초보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켜는 순간에 이렇게 반도체 장비 시스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유수, 여기 유수, 오늘 이 오른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고요. 옆에 보시면 테마 분류가 어떤 테마에 속한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나 공식 같은 것도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테마 상승 하락 패턴주 수급 이렇게 또 메뉴들이 갈라져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상승 하락 순으로 이제 여러분이 단추를 누르면은 상승한 종목 순수로 쫙 나래비가 이제 정렬이 됩니다. 하락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저 패턴주라고 해놨는 거 있죠. 그죠? 패턴주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밤에 이제 종목들을 패턴주를 엄선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동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런 패턴들을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지금 금호타이어 같은 종목들이 떠 있는데, 보시면은 요거는 일정 사항목이라고 해서 장대 양봉 뒤에 3일 쉬고 이제 거래량 터지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요런 걸 갖다가 모아드리는 거예요. 패턴주로. 그러면 아무래도 2,800개, 3,000개 종목을 우리가 보는 보다 한 50개 종목 내에서 찾아내기가 더 쉽겠다, 그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패턴주로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종목들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온다는 거, 자, 안내드리고.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수급이라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뭐 팔았나 어쨌나 자꾸 뭐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창을 몇 개씩 떼어놓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HDS에는. 근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오늘 매수한 종목 딱 클릭을 하고, 외국인 매도한 종목, 기관 매수 종목, 외국인 매도 종목, 그리고 기관 외국인 같이 산 종목, 기관 외국인 같이 팔은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 최고 많은 종목, 이렇게 신고가 종목까지도 정리를 딱 해놔주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은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더 분들은 트레이드 할 종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은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편하게 할 수 있고 종목을 찾기도 또 쉽다는 거 굉장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공부방에 오시면은 그냥 무료로 다 오픈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네, 좋습니다. 자, 함께하는 공부방에 오시면 앞서 안내해 주신 이 테마맵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마맵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앞서 우리 뭐 비중 조절 실패 이야기했는데 분량 조절 실패거든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네. 돼요. 예. 히든주 네. 오늘 첫 종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38분이에요. 네. 39분이에요. 부장님, 네. 저는 굉장히 시간을 짧게 사용했습니다. 아, 제가 오래 사용했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워낙 좋은 정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들었어요.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히든주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희둔주. 자, 오늘 희둔주는 차트보다 먼저 기업을 먼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 개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주주 환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본 부분은 자, 밑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이 정말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이 종목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지지와 저항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요 차트가 확대를 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딱 지지와 저항, 돌파와 눌림 딱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이 차트를 딱 보시면 딱 매수에 관한 기준을 딱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가격대, 자, 지지 38,500원, 저항 5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정고점대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차트다. 가격대가 5만 원 구간, 아래 지지 하단선은 딱 눈에 명확하게 38,500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죠.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 차트에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돌파 매매도 가능하고 자, 다시 반대로 돌파를 하고 전 저항선 5만 원대 구간을 지지를 한다면 눌림목 매매도 가능하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매매가 나오면 돌파 매매, 그다음에 돌파 후 눌림을 한다면 지지 가격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원래 지지와 저항을 이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교육방에서는 주식은 사실은 아는 거와 실제 차트에서 보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돌파 후 눌림, 그다음에 돌파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요 실제 차트가 어떻게 직접 장중에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이 종목으로 한번 돌파 눌림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방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집과 함께 종목명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세요? 아유, 저 뭐 대인배답게 네네. 충분히 종목을 다 하시도록 네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종목을. 아 근데 원래 종목명만 그럼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받아서 해야지. 예, 하세요. 자, 제 종목은 현대모비스부터 하겠습니다. 예. 자, 현대모비스 너무너무 유명해서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시청자님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현대모비스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실적이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다 이거죠. 주식은.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전장 부품 성장이 이제 또 본격화될 것이라는 희망감도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AI 로보틱스 신사업 쪽으로 미래가 이제 그동안에 뭐 전장품이나 이런 부품에서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데요.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못 사신 분들 많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못 참다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과연 AI 이런 로보틱스 산업이 끝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이런 종목, 이런 업종들은 결국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종목을 조정도 예쁘게 받았고 그리고 빠져봤자 240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면 더 빠져도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를 봤을 때 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여러분께 일단 공략 후보로 올려주는데 242평선이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사놓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더 사서 보자 이런 항상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요. 해서 일단 공략 시점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정말로 매수를 할 때는 공부방에서 같이 한번 또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시다면 현대모비스 지금 공부방 참여하셔서 자세한 전략들 장중에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공략 종목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근데 왜 그러고 있으세요? 네? 방송하는데?
그거 실례인 건 아시죠? 네. 방송에 자꾸 옆에서 웃으면 네. 좋아서 웃었어요? 네. 계속하세요. 그럼. 자, GS건설 준비했는데요. 공약주로 앞에 일부에서 이강빈 전문가님께서도 GS건설을 픽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GS건설을 준비하고, 자, GS건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 건설주를 떠나서 AI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서 GS그룹이 이제 동해에다가 굉장히 큰 2.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요 이슈를 저는 가장 좋게 봤고, 그래서 GS건설을 계속 지켜보다가 또 시기가 되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 동해에 짓는 AI 데이터 센터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GS건설은 이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뭐 건설주라고 해서 짓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짓고 있고 시공하고 있고 이미 지었던 이력이 있는 회사다.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매력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되면은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주가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요것들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데이터 센터 수주가 약 1조 원이라고 하면 이후 동해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략 10조 원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는 공사 기간도 2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매출 인식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 차트에서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 어디인지 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런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팔면서 물량을 조절하면서 자, GS건설 굉장히 지금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하면서 매매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전략들은 또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히든 종목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바로 할까요? 네. 자, 히든주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네, 좀 예. 서둘러 주세요, 네. 전문가님. 네,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 우리가 AI 반도체 얘기하면은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반도체를 검사하는 부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PCB가 바로 그런 제품인데요.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장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을 안 볼 수는 없겠죠. 굉장히 실적도 2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이고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를 더 기대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도 보시면은 자, 지지와 저항 제가 선을 그어 왔는데요. 자,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실적을 앞두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교육방에서 제가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방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기배 전문가님, 네, 빨리 종목명 하시고 네, 우리 히든 종목. 예, 속이 타들어가는 앵커님을 위해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SDI입니다. 자, SDS. 삼성 SDS는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공부방에서 모든 자료를 오픈해 드리고요. 히든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히든 종목도 역시 우리 그 공부방에서 쫙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궁금하신 분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화끈하게 너무 네, 너무 화끈했나요? 너무 네. 그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라도 사고 싶은지 볼까요? 안 사고 네, 싶은지 한번 알겠습니다. 볼게요. 예. 자, 저는 항상 조정을 잘 받은 종목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잘 된 상태에서 별로 팔지도 못한 이런 종목 역시 AI 관련주 쪽으로 한번 봤는데 대형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앞서 일부 전문가님들의 히든 종목들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우리 방송 끝나고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한 주이셨을 텐데요. 주말만큼은 좀 편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도 우리 딱상주에서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